안녕하세요. 추세 추종TV입니다. 8월 3주차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 정리했습니다. 먼저 테마별로 바이오가 주도 섹터로 부각하고 있고요. 또 중국 단체 여행 관련 종목들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고, 로봇 자동화 종목들도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용 진단기기, 또 AI 일부, 실적이 잘 나온 식품 관련주,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된 진영부터 코롱 인더까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개별 종목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주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둘째 날 상한가를 가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거래대금도 1,200억으로 비교적 많이 나왔고요. 시가총액은 1,800억인데 추가 상승을 또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GI 이노베이션도 결국엔 전고점을 뚫고 19% 가까이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분봉상의 흐름도 굉장히 좋게 마감이 됐고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대봉 LS가 상한가 이후에 변동폭을 보이지만 저점을 지키면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횡보,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약물 효과를 지속하는 인벤티지 랩도 신규 상장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전고점을 다 뚫었고 결국에는 신고가 무렵에서 계속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데 여전히 시가총액 1,900억대이기 때문에 비슷한 종목으로 타 종목 펩트론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펩트론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훨씬 비싸죠. 상대적으로 매력이 있어 보이고요. 실적이 아주 잘 나온 제약 관련주 휴온수도 시가총액 5,200억 정도 되는데요. 23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550억 이상 나올 것으로 보이면서 실적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살짝 조정 이후의 상승인데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이수 앱지스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금요일날 마감이 됐기 때문에 8월 3주차에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되겠고요. 중해제약도 실적이 좋은 종목인데 상승 이후에 횡보하고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신고가 영역에서 계속 고점을 52주 신고가죠.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고 52주 신고가 영역에서 계속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한 AI 관련된 신약 개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유전자 및 진단키트 관련된 바디텍 매드도 굉장히 좋은 흐름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저점을 지키면서 횡보 이후에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동아 ST도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으로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은 6,100억 정도 되고요. 꾸준히 실적을 잘 내는 회사로서 한 단계 레벨업을 해서 전고점을 다 뛰어넘었고 횡보하고 있고 금요일도 잘 보시면 저점을 지키면서 상승하면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필러 관련돼서 휴메딕스도 고점에서 약간의 변동폭을 보이지만 시가총액 4,600억이고 매출과 이익이 계속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이백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바닥에서 탈피하면서 큰 거래대금과 변동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금요일도 잘 마감을 했고요. 시가총액은 1,900억대이고 면역 항암 관련된 종목으로 펩타이드 이런 소재, 펩타이드 소재네. 면역 항암은 아니고 이런 바이오 소재 관련 쪽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중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제일 강한데요. 저점을 높이면서 최근에 이런 고점을 또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다음은 이제 중국 단체 여행 관련 종목으로 CNC 인터는 색조 관련 종목인데 이렇게 이제 전고점을 다 뛰어넘고 주봉으로 보고 월봉으로 봐도 역사적 신고가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6,500억이고 매출과 이익은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좀 못 미치는데요. 어쨌든 신고가 종목은 더 강하게 매물벽에 부담 없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죠. 코스맥스도 OEM, ODM 종목으로서 시가총액은 1조 5천억으로 좀 높기는 하지만 신고가 영역, 52주 신고가 영역에서 강한 흐름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외국인 기관 수급도 좋습니다. 한국콜마도 마찬가지죠. 시가총액은 1조 3천억 정도 되고 올해는 실적도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주봉상으로 봐도 52주 신고가 영역에서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지노 관련해서 새 종목 롯데관광개발, GKL, 파라다이스 중에서 파라다이스가 가장 기술적 흐름이 좋고요. 또 리조트 사업도 있고 현재도 영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양 형태로 월요일 날 충분히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되겠고요. 호텔 신라도 마찬가지로 금요일 날 3% 정도로 도치성으로 끝났는데 양음양 패턴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좋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현대백화점도 비슷한 흐름이죠. 시가총액은 1조 5천억이고 올해는 당기순이익도 2천억이 넘는 종목이네요. 면세점이 더 활성화될 기대감을 또 충분히 반영시킬 종목이 되겠습니다. 아난티도 호실적을 기반으로 크게 상승을 했다가 금요일날 약간 윗꼬리를 달았는데요. 분봉으로 보게 되면 살짝 조정은 받았지만 또 이런 리조트나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글로벌 텍스프리가 원래는 이제 중국 단체 여행 관련해서 가장 강하게 목요일날 출발을 했던 종목이었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끝났고요. 금요일날도 밑꼬리를 달고 끝났지만 저점은 또 저점을 잘 지키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적이 가장 또 금방 좋아질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고요. 다음은 로봇 자동화 섹터에서 TPC가 금요일날 상한가를 갔는데요. 시가총액은 630억이고 거래대금은 150억대로 좀 비교적 작기는 한데 어쨌든 자동화 관련해서 로봇 자동화 이런 섹터가 계속 강한데 그 중에서 상한가이기 때문에 기술적 흐름에서는 전고점을 돌파해야 되겠지만 상한가 종목으로 흐름을 지켜볼 만하고요. 반면에 SBB테크 같은 경우는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좋은 흐름으로 상승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고요. 로보스타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고 로보티지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죠. 이제 바닥을 다지고 천천히 올라오고 있고요. 반면에 T로보틱스는 이제 신고가 영역에서 이제 살짝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요. 숨고르기를 하고 재차 상승하는지 지켜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대기업하고 또 협력되는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크게 상승을 했죠. 로봇의 기반이 되는 감속기를 만드는 SPG 같은 경우도 계속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저점은 계속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21선의 아주 큰 쌍바닥에 여기서 또 이중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상승을 한다 그러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죠. 두산 같은 경우도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가 크게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또 상승을 하면서 횡보하고 있지만 체력을 비축해서 더 상승할 만한 여력이 있죠.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당기순이익도 3,500억 잘 나오고 있죠. 미용기기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하이로닉은 시가총액은 1,600억대로 다른 종목에 비해서 가벼운데요. 금요일날 살짝 쉬었지만 추가 상승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원택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조 1,800억이고 매출과이익이 꾸준히 늘어나죠. 올리조라는 종목 그런 미용기기, 초음파 미용기기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상 신고가 부분에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DR텍이라는 종목은 엑스레이 관련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기존 엑스레이에서 치과용으로도 또 확장하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으면서 성장이 기대가 되는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 되겠고요. AI 종목으로서 코난 테크놀로지가 상승 이후에 횡보하면서 추가 상승을 엿보고 있고요.
이스트 소프트도 비슷한 흐름이죠. 상승 이후에 횡보하지만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파스넷도 네트워크 솔루션 관련 종목이고 또 한동안 또 테마주로 엮여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런 네트워크 솔루션과 또 AI가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승 이후에 조정하면서 저점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농심과 삼양식품이 해외 수출 호조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내면서 발표하면서 금요일날 11% 상승을 하면서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 주봉상으로도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삼양식품도 똑같은 흐름인데 오히려 좀 더 좋죠. 농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조 7천억이고 한 1,700억 정도 번다 그러면 삼양식품은 1조고 한 800억 정도 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또 삼양식품이 기술적 흐름도 좀 더 부담이 없이 전고점을 다 뚫었기 때문에 더 매력적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한 진영이라는 종목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닥을 다지고 횡보하다가 상한가를 보이면서 거래대금도 900억을 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또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되겠고요. LS도 2차전지 소재 진출 내용으로 크게 올랐다가 횡보하지만 저점을 잘 지키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3조 7천억이고 올해 5천억, 지배주주도 4,500억을 벌 것으로 예상이 되는 돈 잘 버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STX 중공업은 이제 M&A가 된 종목이고 시가총액은 3,500억이고 선박 엔진 관련한 종목으로서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한 번 더 튈 만한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방위산업체 그 솔루션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 코츠 테크놀로지가 상장 이틀째 24% 상승하면서 거래대금 1,118억 냈는데요. 그래도 시가총액이 1,200억대이고 돈도 잘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방위산업은 또 요즘에 굉장히 각광받는 분야이기도 하죠. 그래서 방위산업의 무기 체계 관련된 종목, 또 컴퓨팅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내용이 좋은 종목이 되겠고요. Y랩이 신규 상장하고 계속 하락하다가 다시 이제 1중, 2중, 3중 바닥을 만들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2,300억 냈고요. 충분히 더 상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이 이제 33,000원을 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33,000원을 넘은 이후에 거침없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죠. 시가총액 7조 2천억이고 올해 한 영업이익이 한 7천억 정도 나오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KG 모빌리티도 바닥에서 완전한 쌍바닥을 보이고 다시 한번 살짝 바닥을 만들고 전고점을 넘어서고 요 이제 지점 8,800원 지점을 이제 넘어서게 되면 완전 전고점을 넘어서는 측면이 되겠고요. 바닥권에서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또 실적이 잘 나오고 있죠.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태평양 물산도 의료 관련 종목인데 큰 상승 이후에 한 박자 쉬고 다시 상승을 할 만한 또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TV도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크게 상승을 했고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상승, 조정,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은 1조 5천억이고 작년도에 1,800억, 올해도 1,400억 정도를 버는, 내년에는 또 2천억을 버는, 돈을 잘 버는 이런 소재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 이후에 충분히 쉬었고요. 최근에 이 고점을 넘어서는 또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할 만한 원동력을 갖춘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상으로 8월 3주차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 정리해 봤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